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이주호 전문가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봬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몇 주 만이죠? 거의 한 2주 정도. 2, 3주는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방송 안 나오는 동안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낸 건 아니지만 좀 노란톡방 계신 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수익 좀 만들어 드린다고, 좀 장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좀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고 기쁘네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유가 굉장히 한껏 넘치는 인사해 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내셨어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수익 빵빵하게 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세요. 이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 중에만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딱 1시간 입장 시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은 한 줄평 흔들리는 투자 심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월 한 달 뭐 전쟁적인 리스크 있었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긴축 우려 있었는데 수익 이야기 좀 한번 할까요? 정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2월 달 수익률이 지금 총 54% 정도인데요. 제가 방송 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안 나오는 동안 수익을 좀 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방송 쉬는 동안 이렇게 수익을 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여기 14% 수익 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틀 만에 거의 14%를 내셨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좀 약간 제가 이거는 거의 작정하고 들어갔다. 좀 오를 거를 알고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 정도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이 종목은 그렇고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고 뭐 손절도 하긴 했는데 뭐 그나마 이렇게 더 수익 많이 내서 맞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만족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만족해요.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2월 장이 지금 2,700선을 하회하면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컸고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 탄탄하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투자 심리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선은 그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일어났고 근데 또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벨라루스에서 지금 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좀 약간 뭐 잘 모르지만 대변을 한번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렸던 그림은 이거 같아요. 나토에 가입을 하면 미국이랑 유럽에서 도와준다.
그럴 줄 알았지. 네, 그럴 줄 알고 그럴 이제 줄 알았지, 맞아요. 패를 던졌는데 네. 이제 푸틴께서 화가 났죠. 네. 네, 화가 나서 쳐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푸틴이 때리는 게 지금 거의 뭐 학교에 그 힘센 친구들 있죠. 힘센 친구들이 약간 일진, 소위 말하는 그 일진 맞아요. 형님들이 네. 그 아이들 이렇게 때리면서 야 빵 사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네 저기 가면은 너 안 된다. 너 선생님한테 이르면은 더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나 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어떻게 됐죠? 뭐 그냥 박살났죠.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흔들려요. 아, 이게 오늘 올랐어. 근데 내일 또 빠질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아, 내일은 오르겠지. 이러면서 막 손절을 하고 매수했다가 그날 막 또 손절하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수도 좀 그렇게 네. 급등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수도 지금 네. 변동폭이 사실 목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오르고 오늘 아침에 600포인트 뺐어요.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14,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지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흔들리는 투자 심리.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속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 저희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저랑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하락장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재점화가 되었다. 오늘 방금 들어온 또 이야기, 협상이 시작되었다라는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또 어떠한 일정이 남아있죠? 일단은 지금 뭐 벨라루스에서 뭐 회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근데 러시아가 너무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네. 되게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뭐 아까 뭐 뉴스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막 뭐 되게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전이 뭐, 있죠. 그리고 거기 뭐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아까 바이든 대통령 연설도 봤는데 나토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재점화되고 이제 그 회담이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누구 하나는 일단 좀 수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냐 싶은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지금 약간 연준에서 약간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 마지막 방송 나왔을 때 50bp 설명해드렸죠. 그랬죠. 근데 이제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아 50bp 좀 너무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 날 나스닥 포인트 1000포인트 오른 게 러시아 그 리스크도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 연준에서 약간 그 부분을 뉘앙스를 풍기니까 네. 그거와 가속화돼서 더 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이잖아요, 내일부터. 네. 그럼 3월 2일 날 파월 연설이랑 연준 베이지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이제 향방이 가릴 겁니다. 왜냐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몰라요. 이제 파월이 또 어떤 말을 할지. 이 베이지북에서 어떻게 공개가 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원전 관련 테마주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결국에는 이 원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발언 한마디에 지금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60년 이게 아마 기조를 바꾼다. 네. 3월 9일 날 이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도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제 3월 9일 대선은 보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맥 관련주 말고 네. 정책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책 관련주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대북주들이 엄청난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주로 엮이면서 올랐어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날 때쯤에는 인맥주들은 다 이제 빠지거든요. 특히 뭐 많은 인맥주들이 지금 많이 하락 기사가 나왔고 이미 좀 나왔죠. 예, 이제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 갈 거는 정책주다. 이렇게 좀 정책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3월에 집중해야 될 변수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지금 이게
나라 정부에서 지금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방역 패스 전부 다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내일부터 해제가 그러면 된다. 이제 이야기죠. 정부나 뭐 그런 재난대책본부도 아는 거죠. 이거 이제 독감처럼 가겠다. 네, 엔데믹으로 예, 한다. 이제 가겠다. 그래서 네. 리오프닝 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선 정책. 여기 차트는 제가 올려놓은 게 그때 나와서 제가 데드캣 바운스 언급을 했는데 네. 갈 뻔했어요. 데드캣 그렇네요, 바운스 갈 정말.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사회상으로 좀 살아난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정책이나 리스크들이 해소가 돼야 증시가 3,000포인트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이따가 할 얘기지만 저는 코스피가 다시 3,000포인트를 가려면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반도체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총의 네. 상위 종목들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죠. 뭐 엔솔은 반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주죠.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다 반도체예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기업들 그렇죠. 대부분 다 강한 것들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0선을 다시 회복하려면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이게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맞고요. 해야 되는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는 게 맞아요. 올라가고 근데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해야 네. 되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연준이 자꾸 50bp니 25bp니 이거를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실물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한다. 그럼 저는 덜 매파적인 성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자꾸 25bp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왜? 경제 지표가 좋게 안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황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네. 이래서 주식 투자 하겠어.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아니 이거 뭐 네. 손절하자, 네. 아니 버티자 이 둘 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지금 그냥 마냥 버틴다라고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예전에 그 우리 박스권에 코스피가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이랑 되게 흡사해요. 그 2009년 리먼 사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네. 2011년부터 16년까지 코스피 장이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가장 많이 갔던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네. 갔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버티자보다는 저는 약간 손절 좀 하고 좀 현금 확보해서 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다. 네, 갈 만한 종목.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버티는 게 그렇죠. 친구들은 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 다 물렸어 이러면 그냥 버텨. 많은 아니면 분들이 뭐, 그렇게 네,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삼성전자가 회사가 나빠요? 아니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네. 버틴다, 무조건 마냥 버틴다, 이건 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종목 교체하고 제 브리핑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안정한 시장 마냥 버티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 교체하시면 되겠거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발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10시까지 입장을 하셔야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신풍제약. 네, 오늘 신풍제약 많이 올랐습니다. 233 결과 발표 연일 상승세라고 하는데 신풍제약은 오늘 19.45% 34,7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36,800원까지 갔다가 소폭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0% 가까운 상승세 있었습니다. 이 피라맥스가 필리핀 임상의 이 2와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참 안 갔던 주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되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네. 왜냐면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약간 실적에 근간을 둔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고 특히 신약 개발 만약에 망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그쵸. 3번에 적어놨잖아요. 돌아올 수 없죠. 저 네. 항암제의 대왕 땡땡땡 저 신라젠이거든요. 아하.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패까지 예, 갈 코스닥 뻔했죠. 시총 네. 뭐 1, 2위 하던 종목인데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상패를 하니마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급등락하고 변동폭이 높은 거는 맞아요. 맞고 단타치기에 정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 정말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을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만 위험성은 따른다. 네. 이런 부분들 신풍제약 얼마까지 갔다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정말 네. 그렇죠? 20만 원 넘었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뭐 거의 3만 원, 4만 원, 3만 원대인데 2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대에 사서 버티신 분들 지금 뭐 이거 올라와도 감흥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관이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좀 매수세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빨라요. 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뭐 실적이라던가 어떤 기업들에 대한 호재 이런 거를 발표하기 전에 기관들이 좀 약간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주식 아무리 잘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 띄워서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오늘 만약에 올라탔다. 근데 만약에 내일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이거 또 물리면서 손실 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신풍제약이 지금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계속 이런 패턴이었어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뉴스 나갖고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또 빼고 계속 이런 식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매수하시겠다라면은 저는 뭐 말리진 않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뒤통수 때린 종목이잖아요.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관 수급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매수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좀 아예 그냥 시작하기 전 가격 10,000원대까지 갈 때까지 그냥 좀 보셔라. 진짜 사고 싶으면. 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00원 전까지 좀 봐라라는 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도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부광약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1상의 완료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네. 6.9%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그나마 이 종목은 네.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제약 바이오랑 좀 다르게 의약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팔아서 거기서 좀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반 감기약이라던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면서 지금 감기약들이 좀 많이 팔리거든요. 동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광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감기약을 팔고서 거기서 좀 매출이 크진 않지만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신약 개발하고 항암제 개발하는 이런 이슈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매출을 깔린 매출에서 그렇게 남는 돈으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항상 주식은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왜? 실적 없이 가는 거는 급등을 부르지만 급락을 부른다. 이 부분에 좀 강조하고 싶고 네. 어쨌든 지금 일상 완료가 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 결국엔 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상, 3상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상을 성공하면 정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상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좀 바닥권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거면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 리오프닝 쪽으로 가고 만약에 뭐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제 뭐 코로나 그냥 이제 우리 감기처럼 가자 이래 버리면 어쨌든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추세고 그 코로나를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안고 간다고 한다면 감기약이라던가 상비약들은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기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에 대한 제조를 늘릴 거고 OEM에 많이 맡기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OEM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또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주가가 좀 바닥권인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코오롱 인더입니다. 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군요. 7개월 만에 5만 원대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오롱 인도 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 였네요. 6만 1,700원의 시초가 5만 6,800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좀 반등세 나오면서 5%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실적이죠. 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하락하게 됐고요. 사실 기관은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은 기관이 좀 약간 얄밉다니까요.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 네.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아 그래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가만 보면은 얘네들은 이미 다 팔았어요. 아하. 그러고 나서 이 실적 뉴스가 나오면 결국엔 손해 보는 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근데 하지만 사실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지 연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단기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네.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룹 자체가 뭐 좋고요. 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색이 없어요. 근데 코오롱 인더의 단점이 좀 있어요. 엄한 사업을 다 해요. 막 엄한 사업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웬만큼 들어본 사업들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산업자재군, 화학소재군, 필름 전자재료군, 패션군.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얘는 등등등이 무슨 있네요. 뭐 섹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군요. 해요. 다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종목을 고를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쪽에서 특출나게 매출을 내거나 아니면 이 한쪽에 만약에 기대감이 있거나 예를 들면 메타버스나 5G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랑 5G만 파니까 네. 주가가 위메이드처럼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좀 오르기 힘들어요. 음. 왜냐면 아니 사업을 뭐 문어발 사업을 하는데 네. 우리도 계좌 손실 날 때 그 뭐라고 하죠? 백화점이라고 하나요? 네. 다이소라고 하죠? 맞습니다. 다이소. 네, 네. 다이소라고 하죠. 사업을 다이소처럼 하니까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에서 특출나게 뭔가 잘한다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또 이렇게 어닝 쇼크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이제 네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 이런 쪽 약간 미래를 본다면 추세 전환을 하는 시점이 오히려 바닥권이 되고 여기서 잡았을 때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단기는 좀 힘들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한 설명 또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 살펴봤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매매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 코너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하락장에도 든든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방법,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 다 꼼꼼하게 살펴보자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뭐 재무제표랑 PER이랑 PBR이랑 EPS 모른다. 나는 차트만 본다. 뭐 차트만 보는 사람 뭐 봉 캔들 뭐 이렇게 본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 분석에 뭐 캔들 패턴이라던가 뭐 추세라던가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말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용어 자체도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트가 100% 맞다? 물론 이제 차트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차트에 뭐 악재라던가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에 의존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기간을 길게 봤을 때 더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21년과 2026년 그 지금 유튜브에 너튜브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그 3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의 네. 거기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때 돈을 버셨어요. 아하. 그분들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이 다 현대차 뭐 이런 가치 투자 이런 얘기 그쵸.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간이 아니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던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 한 번 더 보시면 저희가 이제 2월달에 54% 수익 냈고, 이제 3월달에도 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다. 그리고 사실 뭐 2월달에 명절 연휴도 있었고, 맞습니다. 뭐 이러저러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3월달에도 쉬는 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좀 수익 많이 안겨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랑하는 시간인데 결국에 이 종목을 얘기하려고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2월 22일 오후에 27,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바로 매도 신호 드렸고 9시 다 돼서, 그러고 나서 바로 23,600원에 매도하고 14%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따라오셨다면 다 수익 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캐치해서 매수를 했냐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기 캡처해왔어요. 2시 50분경에 2월 22일 날 여기 이제 27,00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호응하셔서 매수를 했고, 제가 매수한 다음에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에 봤더니 2.79% 상승했더라고요. 종가에 21,500원 터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네. 그러면 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데 제가 매수를 했을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우선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그리고 3D 프린터, 영상 평가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카메라 모듈 검사 장치라 하면 이제 그거예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있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자율주행 대장주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잖아요. 네. LG 이노텍에 검사 장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고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네. 네, 이걸 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수했냐? 아닙니다. 자,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었어요. 근데 이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자회사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자회사인데, 자회사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28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2015년에 28억에 인수를 했어요. 28억. 네. 근데 지금 7년이 지났죠. 네. 그리고 지분율은 58.3%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근데 있네요. 퓨런티어를 저도 청약을 넣었는데 이게 2,683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넣어야 와. 한 주를 받는 정도의 경쟁률이었어요. 네, 못 받으셨겠는데요. 네, 못 받았죠. 그래서 어. 퓨런티어가 왜 이게 이슈가 됐었냐면, 퓨런티어가 하이비전 시스템은 검사 장비 납품하잖아요. 얘네는 카메라 모듈 만들어요. 네. 그 카메라 쪽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매수했을까요?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8억에 인수했다 그랬죠. 네. 근데 자, 15,000원이 공모가였어요. 근데 발행 주식 수가 630만 주. 네. 근데 지분이 58%면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368만 주 곱하기 15,000원 하면 552억이에요. 네. 오, 이 평가 이익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28억을 빼면은 524억 원의 평가 이익이 완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시총이 3,200억이에요. 네. 근데 7년 전에 인수했던 그 자사가 상장을 했는데 평가 이익이 524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호재죠. 그렇죠. 완전 호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본적 분석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공시를 좀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에서 이걸
본 거죠. 와.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 2015년에 28억에 인수를 했던 자회사였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날 22일 날 장후반에 수급 들어온 거 보고 바로 매수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57분에 미리 23,400원에 넣어두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반만 팔라고 하고 바로 체결이 돼서 23,600에 매도된 다음에 네. 주가 엄청 빠졌거든요. 맞아요. 예,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1분 만에 그냥 다 팔라고 했고 이렇게 수익 10%뭐 인정해 주신 거고 막 여기 보면 맞습니다. 16%도 있고요. 막 네. 뭐 12%도 있고요. 오. 이렇게 다들 뭐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수익을 이렇게 냈다. 왜? 그 전날에 제가 오후장에 수급을 딱 보고 네. 매수를 했고 딱 그 다음 날이 또 23일이 하필 퓨런티어 상장 날이었어요. 근데 사실 퓨런티어가 장 초반에 따상을 했거든요. 네. 따상을 했군요. 네, 39,000원 터치하고 그냥 지금 27,000원인가? 음. 그렇게 완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 호재 이슈였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단기 호재 이슈였고 저도 그래서 그거를 단기 대응한 겁니다. 왜냐면 아하. 저는 네. 갭상에서 출발하면 분명히 그 갭을 메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에서 70%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어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되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다. 네, 이길 좀, 수밖에 없는 네. 싸움에 나섰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로 들리는데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음. 하시면서 장 전에 또 시초가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로 수익을 네. 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실적과 그렇죠. 또 꼼꼼한 분석, 어, 여러 가지 또 차트 흐름과 네. 수급 상황을 다 살펴봐야 되는군요. 그럼요. 근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지. 한번 저 따라오시면 네. 사실 들어오는데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네, 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한번 와서 경험해봐야 네. 아 이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시간 별로 좋습니다. 없으니까.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제2의 하이비전 시스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MI텍 네. 이군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수익을 여기 풀로 다 내진 못했는데 아니 매도하고 나니까 이만큼 터치가 해서 14% 급등이 나왔어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그 매집봉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네, 이게 네. 약간 그런 형태의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 기업이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 하이비전 시스템도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만든 다음에 하락했다가 추세 전환하면서 저점을 끌어올리는 걸 보고서 제가 네. 상승했다가 조정 세게 나왔을 때 매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음. 수익 실현했다 이것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이제 세화 PNC인데 이 종목은 그때 리오프닝 주 연달아 상승하는 시점 나올 때 네. 이제 전 되게 짧게 들어갔어요. 그냥 바로 4% 먹고 수익 실현하다 나왔거든요. 그날 당일로. 아니요, 다음 날. 다음 네, 날에. 다음 날 여기 윗꼬리 그렇네요. 달면서 바로 매도하고 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총이 낮은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좋고 여기는 일본에다가 그 헤어 제품 좀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직 뭐 이렇게 막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해외 수출을 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 시총은 1,000억이 안 돼요. 네, 안 되는 종목인데 좀 저는 리오프닝주 만약에 이슈 되면은 상승할 여력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했고 이제 다음에 만약에 좀 한번 조정 나오면 좀 재진입할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상상인이라고 해서 여기 증권 네. 회사 있는 거 아시죠? 네. 금융주 잠깐 좀 보고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네.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매도하고 나왔는데 예, 4% 이것도 짧게 단타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여기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를 이게 매집봉인가 약간 좀 헷갈리다가 여기서 한번 짧게 매집했다가 이렇게 털고 매수했다가 지금 시세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집봉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아직 확신은 안 서는데 네. 어쨌든 매집봉일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급락이 나왔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 그때 좀 매수해서 수익 낸 거라서 이제 그렇게 좀 수익을 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한 이렇게 자리에 예, 야금야금 들어가셨네요. 수익을 냈어요. 근데 네. 제가 항상 들어가는 지금 요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중에 지금 제가 나갔고 여태껏 수익 낸 종목 중에 적자인 기업 없고요. 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랑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거나 재무제표가 탄탄한 네. 기업들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일단 강한 모습들을 보인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것들이 기술적 분석, 뭐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할 건지 이런 타점을 잡는 그런 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직접 검색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뭐 이렇구나 이렇게 네, 아실 새로운 거고. 종목을 좀 많이 알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보시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수익 낸 것들 뭐 어떻게 수익 냈지를 좀 역추적해 보면 그런 게 좀 전문가분들의 성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뭐 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종목 안다고 해서 본다고 자기가 혼자서 타점 잡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신호를 딱 주실 때 네. 편하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바로 히든 종목을 네. 이제 들어볼 제가 시간인데요.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준비하셨다고 네, 두 개를 합니다. 준비했고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가려놓으셨네요. 네, 종목 가렸어요. 왜냐면 어.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네. 노란톡방에 이미 나간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매수를 다 하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근처거든요. 가격대는. 근데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다시 매수가로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데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2월달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오. 그러니까 뭐 기관만 사고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 외국인 그냥 다 그냥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2월달 내내. 네. 그리고 이 회사 역시 펀더멘탈 좋고 실적 모멘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패키징이랑 실리콘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이게 실리콘 부품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어가지고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네. 전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첫 방송 때도 반도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2022년에는 다시 랠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G든 메타버스든 4차 산업, 로봇 산업 뭐 이런 앞으로의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반도체예요. 왜냐면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구현을 할 수가 없고 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명령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명령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 차량 후진할 때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 안에 그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럼 그 역할이 뭐냐면 삑삑삑삑 아날로그 신호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반도체가 이제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요. 그래서 차가 이제 여기 가까워져요라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출력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술을 구현하려면은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물론 센서를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센서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는 누가 할 건데요? 반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 반도체 참 궁금한데 실리콘 부품 사업 쪽이고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네. 반도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요. 네, 이거는 저는 네. 좀 이 종목은 되게 단기로 짧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예, 좀 매집을 해서 최소한 두세 달 정도 보유하시고 네.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종목이 무슨 요즘에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좀 급등락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막 오를 때 7%, 8% 오르고 했거든요. 네. 근데 빠질 때도 막 그렇게 빠졌는데 네. 이게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요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네. 애교다 약간 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000포인트가 빠지는데 그렇죠. 지금 무슨 종목이 살아남을 거며
지난주에 뭐 애플이랑 뭐 엔비디아 뭐 무슨 엔비디아 무슨 막 13% 빠졌다가 네. 막 그 다음날 10% 오르고 막 이런 판국이에요. 네. 그렇게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이라고 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미국 기술주들 빠지면은 우리나라 기술주들 영향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올 때까지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거 원래 노란톡방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며칠 좀 그냥 구경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시가로 왔어요 매수가로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는 못했고요 일단 네. 보유는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네.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데 네. 일단 뭐 손실 꼬는 종목도 있고요 수익 꼬는 종목도 있어요 네. 수익 꼬는 종목은 이제 제가 첫 방송에 얘기했던 그 종목 저의 아하. 최애 종목 ISC 노. 네, 그 종목은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수익인데도 상태고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는 이 가격은 갈 거니까. 예, 이 가격에는 안 팔아 이런 그것도 거죠.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네. 뭐 제가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요즘에 이제 증권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책 관련주 보셔라.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봐라. 네. 원전 봐라.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냥 습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미리 좀 사놓고 수익 내는 타입이라서 근데 이제 뭐 미리 사놨는데 당연히 물릴 수도 있고 손실권 접어들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그런 거 이제 대응해드리라고 전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가 매수로도 대응할 수 있고요. ISC도 처음에 저희 매수했는데 저희가 네. 원래 이거 공개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공개를 하자면 네. 31,900원? 32,000원 부근에서 매수했었어요. 근데 그때 29,000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비중 덜어내고 지금 수익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네. 추가 매수 자리 딱 잡아서 그때 추가 매수 하자마자 반등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평단가 부근에서 비중 줄이시라.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보자 그러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든 종목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 궁금하시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린다.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공개해야 돼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답 아실 수 네. 있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를 이 QR코드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도 없고요. 뭐 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실적, 재무제표 이 히든 종목의 실적 얼마나 좋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보시죠. 지금 보면은 2016년에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2017년에 411억. 이렇게 바로? 네. 그다음에 534억. 그다음에 453억, 네. 510억. 네. 지금 2020년까지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가 네. 지금 올해 컨센서스상 1,027억 2배거든요. 네. 와, 2배. 네, 그리고 2022년, 2023년 지금 뭐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고 있고 네. 사실 이때가 2016년, 2017년 이때가 그 DDR4 나왔을 때예요. 네. 네. 그쯤이거든요. 그쯤이고 얘네는 DDR4, 근데 DDR5. 네. 근데 메모리 쪽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패키징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네. 관련이 있고 어쨌든 이쪽 반도체 우리 2017년 반도체 랠리 때 그 전 때 얘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그때 못 보고 약간 뒤에 봤어요. 네, 그러면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얘는 사실 그때 옛날 그 삼성전자 셀 때 그때 네. 수혜를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네. 받아야 된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분기도 분기별 이제 실적은?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일 수가 있는 게 컨센서스라는 게 시청자분들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를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로 얘네 이 기업은 2022년 1분기에 이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2분기에는 이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상회한다. 상회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좀 떨어진다 그럼 주가가 빠지는 형태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으면 기관이 알고 있거든요. 네. 발표되기 전에. 네. 그럼 이제 그런 조짐, 기관이 움직이는 조짐을 좀 약간 잘 보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근데 당연히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찝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인데 네, 바로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네.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네, 어우, 노란톡방에도 신호를 안 드린 종목입니다. 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은 우상향. 이게 120일 이평인데 와 이거 딱 보이시죠? 예쁘네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이쁘게 네. 이 종목은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요. 올랐다가 이 가격대 오면은 딱딱딱 반등해줘요.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그 강한 매수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리고 매집해서 가지고 있어요.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네. 네.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3배, 순이익 9배. 지금 어허. 2021년에 네.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만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뭔지는 도대체 말씀 안 어떤 드릴게요. 사업도 얘기 안 해준다고요? 테마도 얘기 안 해주고? 폴더블입니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이 딱 얘기하는 순간 나올 수가 방금 있어요. 몇 종목이 지금 네. 갑자기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폴더블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네. 폴더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번외인데 제 주변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좋다고. 근데 네. 저는 약간 앱등이라 아하. 아이폰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쓰는데 근데 저도 진짜 네. 탐나요. 옛날에 어. 그 스타텍의 로망. 근데 어쨌든 가면 못 돌아온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 폴더블 나올 때까지 좀 버텨볼까 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하락장에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5번이 그거죠. 대중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네, 게 그 폴더블 폰 정말요. 얘기한 네, 거고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폴더블 얘기하면은 아실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빠진 게 없어요, 거의. 아, 네, 이거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찾아볼까요? 네. 그다음에 여기 실적 보면은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돈을 많이 까먹었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 폰 쪽 사업이 이제 폰이 나오면서 매출이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분기별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이거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시간 얼마 없지만 여기 지금 키움증권에서 재무제표 0919 보셨을 때 네. 여기 이제 주황색 된 거는 발표가 난 거예요. 네. 이게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그 히든 종목 1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난 거고 아직 나지 않았다. 이 색깔은 발표가 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는 이미 잠정 실적이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죠. 노란색과 네. 파란색의 그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유가 다 있어요. 얘네들이 뭐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나름의 규칙이 네. 있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까지 차트 분석 꼼꼼하게 전문가님께서 살펴본 종목 두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입장 시간이 약 10분 남았어요. 방송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시청자 분들께 네. 또 하고 싶은 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저는 약간 3월에 증시가 좀 올라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코로나 확산세는 이제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봐야 그 관련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끝났어요. 왜냐면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관련주가 올랐던 이유는 수요가 폭증해서 그랬어요. 진단키트도 수요가 폭증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어떻게 됐죠? 마스크? 주가들 이미 다 내려왔고 반납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이제 쉽게 구하잖아요. 그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부에서 얼마에 팔아라고 가격을 정해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주가가 이제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올라타는 말, 달리는 말에 탑승하셔가지고 물론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은데 그때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좀 사가지고 또 올랐을 때 뉴스에 팔아버리는 이런 매매. 쾌감. 예. 아니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면 미리 샀는데 물론 제가 뭐 100% 갈 거라고 해서 산 건 여기까지 아니지만 들어보도록 하고 시간 네. 관계상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